백제의 옛 도읍지 한성 위례성이 있었던 풍납토성입니다. 초기 한성시대의 백제 고분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제 초기 한성이 있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곳 석촌동 고분군에는 이러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여러 돌무지 무덤이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계단식 돌무지 무덤들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쌓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많이 보던 장면이네요. 그렇죠. 전에 봤던 장면이죠. 그러고 봤더니 뒤에 있는 석촌동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앞서서 봤던 어떤 무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무덤. 위에 무덤은 어디였죠? 고구려의 장군총이었죠. 아래쪽 무덤은 백제의 석촌동 고분이고요. 두 무덤 모두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무덤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문화권 내에서 그렇게 쉽사리 휙 하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문화 양식이 아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고구려와 백제의 어떤 문화적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신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제를 건국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건국신화에서 온조였죠. 그런데 우리는 온조의 아버지가 고구려의 주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I am your father. No. It's not true. That's impossible. 또 고구려의 주몽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여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고구려의 주몽이든 백제, 온조이든 모두 뿌리가 부여에서 비롯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추정하건대 고구려와 백제 문화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에서 비롯된 문화가 고구려와 백제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백제의 고분 양식은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고분 양식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죠. 한성 위례성 시대의 백제가 주로 돌무지 무덤을 많이 만들어냈다면 5세기 장수왕의 남하 정책 이후 계로왕이 전사하고 백제가 이곳 공주, 즉 당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이곳을 천도한 백제인들은 본격적으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고 고분의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매우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뒤로 보이는 무령왕릉에서 벽돌 무덤이라는 무덤 형식이 발견됐다는 점이죠. 이것은 기존에 돌로 방을 쌓는 방식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구워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돌방을 형성하고 그 위에 봉분을 쌓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보이는 무덤 형태인데요.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벽돌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벽돌이 아니고 벽돌 하나하나에도 다양한 문양들을 새겨가지고 벽돌을 구워냈던 것이죠. 이렇게 화려한 벽돌 무덤은 당시 백제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중국의 남조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무덤 양식이어서 아마도 5세기 이후에 백제가 중국의 남조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무령왕릉은 사실 벽돌 무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고분입니다. 무령왕릉은 자연적인 붕괴도 인위적인 도굴도 없이 완벽히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유일한 고분이었죠. 하지만 우리 역사상 최고의 발굴 현장이었어야 할 무령왕릉은 최악의 발굴 현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송산리 6호분의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1971년 인부들에 의해 정말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의 발굴은 발굴단의 실측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진 기자들이 먼저 고분 내부로 들어갔으며 고분 주변에 기자, 구경꾼들로 야단법석인 상황에서 발굴 단원들이 쓸어 담듯이 불과 12시간 만에 유물을 수습하게 됩니다. 큰 유물은 박스에 넣고 중간 유물은 광목천에 쌓아놓았고 자잘한 유물들은 공사용 삽으로 퍼서 가만히 얹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고분의 발굴이 이렇듯 엉망으로 진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로부터 38년이 흐르던 지난 2009년 국립공주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있던 관공서 봉투 안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것일지도 모르는 뼈 조각이 발견됩니다. 세상에 38년 동안 보존 처리도 되지 않은 채 내팽개쳐진 왕릉의 유골이라니. 1971년의 발굴 수준이나 2009년의 박물관 관리 수준이나 너무도 안타까움이 컸던 무령왕릉의 발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령왕릉 내부에서 발견되었던 주요 유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발굴 당시에 무령왕릉 내부로 들어간 단원들이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1000년 넘게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었던 석수, 돌짐승이었죠. 왕릉 입구에는 온갖 식기들과 저승세계를 여행할 때 필요한 노잣돈이 놓여 있었고 왕과 왕비의 껴묵거리가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무령왕이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제 관장식입니다. 무령왕 왕비의 금제 관장식도 발견되기도 하였죠. 일종의 비녀 역할을 하는 무령왕의 금제 뒷꽂이가 발견되었고요. 구부러진 옥으로 장식된 금제 귀걸이도 보입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금 알갱이를 붙여 장식하는 누금 세공기법으로 제작되었죠. 왕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은제 팔찌의 모습이죠. 그 외에도 청동거울도 발견되었는데요. 삼국시대 고분에서 발견되는 청동거울은 대개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고구려나 백제가 모두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시간이 지나면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무덤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곳 공주의 벽돌 무덤인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국 남조하고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의 결과물이었다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공주 송산리에 온 김에 무덤 하나 더 볼까요? 고구려처럼 백제에도 고분벽화가 남아있는데요. 도교의 동쪽 방위신인 백호의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비록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흔치 않은 백제 고분벽화와 벽돌 무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라와 통일신라의 고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